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MBK 파트너스보다 3명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주총에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8억 원의 연봉과 17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너 리스크의 주가가 반토막난 상황이라 주주들은 그의 사과를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의 거취 번복을 두고 업계에선 대주주인 한양학원이 LF그룹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F도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2년째 손실에도 배당에 나서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 부진에도 최대 주주인 KT가 83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면서 모회사 배불리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고려아연이 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영풍의 의결권 약 25%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사수 상한 안건이 통과되며 MBK 연합 측이 수시로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현장. 당초 9시 열릴 계획이던 주총은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MBK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내부 거래를 통해 상호주 제안을 복원하기 위해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은 MBK 측이 제출한 위임장 서류가 원본과 달라 자료 검수에 시간이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지연된 주총은 시작하자마자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시작부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총의 쟁점은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 인정 여부였는데, 고려아연은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서로 10% 초과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풍은 어제 한 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의결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 홀딩스의 영풍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썬메탈 홀딩스는 KZ 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 4천 원에 장외 매입해 다시 10.03%로 늘렸습니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같이 선언하자 주총장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특히 이사수 19인 상한제가 통과되며 고려아연은 MBK 연합 측이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최근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가가 반토막난 더본코리아가 오늘 처음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주총장을 찾아 허리 숙여 사과했는데요. 이날 이사 보수 한도 등 안건이 가결되면서 백 대표는 연봉 8억 원가량에 배당금 약 17억 원을 더해 총 25억 원 이상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늘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백햄 가격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법 위반, 농지법 건축법 위반 등 이딴 논란에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백 대표는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회사의 매출 실적에만 바라보고 저는 정말 단순하게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이죠. 이딴 논란에 휘말린 더본코리아 주가는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최고가 64,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 3만 원 초반대를 찍고 있습니다. 반토막 수준입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직접 주총장에 참석하면서 경호 인력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반토막난 주가에 주주들의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 대표는 연봉 8억 원 정도에 배당금 약 17억 원 등 총 25억 원 이상을 지난해 소득으로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가 반토막에 주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 대표가 수십억 원의 소득을 모두 챙기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최근 다올 투자증권액을 결정지었던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가 돌연 잔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업계에선 대주주인 한양학원이 KCGI로의 매각을 포기하고 LF그룹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LF그룹은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최근 다올투자증권 신임 대표에 내정됐던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가 거취를 번복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 대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당 결정을 변경하고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해명이 없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과정만 남겨둔 신임 대표가 개인 심경 변화를 이유로 거취를 번복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당초 임 대표를 내정했던 다올투자증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임 대표의 잔류 결정을 한양증권 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KCGI의 매각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 사장이 다올투자증권으로 가기로 한 건 한양증권의 주인이 바뀌는 게 결정적 이유였기 때문. 하지만 KCGI와 강성구 대표가 국세청 조사 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계에선 한양증권 인수의 차순위 협상 대상자였던 LF가 사전 교감을 갖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임 대표의 임기를 약속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F는 지난 2019년 인수한 코람코 신탁을 토대로 코람코 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늘리며 금융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LF는 인수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던 KCGI와 달리 보유 현금 및 예치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이미 금융위에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란 점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임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LF그룹 관계자는 매각 주체가 내야 할 부분이라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업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고꾸라진 실적은 적자로 이어지고 있고 이익 잉여금도 크게 줄면서 수익성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배당은 단행한다는 방침인데 누굴 위한 배당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의 한 주당 배당액은 350원. 2년째 순손실에도 매년 배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위한 밸류업 차원의 주주 가치 재고라지만 업황과 실적을 따져보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KT 스카이라이프는 11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단기 순손실은 1,560억 원을 냈고 적자 폭은 37%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HCM 손상차손 등 부실을 털어낸 여파라고 하지만 전체 방송 가입자가 4%나 줄어들며 부진한 업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도 2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공습의 유료 방송은 속절없이 추락하며 수익성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배당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주주는 KT, 50.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KT는 자회사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83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셈입니다. 모회사 배불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LG헬로비전은 올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1년 만에 배당 중단을 선언한 건데 누적 적자와 부진한 업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경쟁력을 높여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NC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이 NC에 169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웹젠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사 간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NC소프트가 개인 표절 여부를 둘러싼 웹젠과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웹젠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저작권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NC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NC는 지난 2021년 웹젠 게임 R2M이 자사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심에서도 재판부는 NC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N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웹젠이 NC에 배상금 169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2M이 국내외에서 기록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중 가장 큰 배상액입니다. 법원은 R2M의 서비스도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업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NC는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NC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웹젠은 이번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웹젠은 조속히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는 계획, 또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웹젠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4년 가까이 진행된 분쟁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르노코리아가 1년 전 사명과 엠블럼을 교체하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죠. 지난해 하반기 선보인 신차 그랑 콜레오스가 흥행에 성공하며 내수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흥행을 이을 후속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지난해 4월 기존의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공식 엠블럼도 기존 태풍의 눈에서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교체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르노코리아의 2023년 내수 판매량은 22,048대. 새 출발을 알린 후 처음 선보인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판매량 39,816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0.6% 성장한 겁니다. 국내 점유율도 1.5%에서 2.9%로 상승. 중견 3사 가운데 만년 꼴찌를 벗고 한국 GM을 제치고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르노코리아는 1월부터 5주간 부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연기관 차량 외에도 순수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 정비도 진행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에
북미 수출용 폴스타4의 위탁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르노코리아는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그랑콜레우스의 성과를 이어갈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일 인기 차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미.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 차종이 등장할 때 판매량이 감소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올 하반기 모기업 르노가 해외에 출시했던 모델 르노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을 직수입해 국내에 선보이고 내년에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인 쿠페형 SUV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엔 오로라 프로젝트 세 번째 모델 순수전기 SUV를 선보일 예정. 그랑콜레우스의 성공으로 후속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후속작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예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국내 최대 봄꽃 축제로 꼽히는 진해 군항제가 경남 창원 진해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지만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이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벚꽃의 꽃망울이 봄의 따스한 기운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 진해 경화역 주변의 풍경입니다. 학교 마치고 동생이랑 같이 여기 왔는데 예쁜 벚꽃들도 많고 가수들도 노래 부르러 온다고 해가지고 기대가 크고 가족들이랑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올해 63회째를 맞은 진해 군항제가 설레는 봄의 매력을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진해 도심 전역에 자리한 36만 그루의 벚꽃나무와 해군 군악대의 퍼레이드는 이번 축제의 주요 볼거리입니다. 올해 축제는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창원시는 경남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충모공 승전 기념 불꽃쇼는 취소하고 희생자를 위해 공식 행사 전 묵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축제에서 4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창원시. 올해는 예기치 못한 최악의 산불 피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수익금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이재민이라든지 그런 돕는데도 저희들이 기꺼이 좀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보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의 정신인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받들어 국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위클리비즈 고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26일 주주총회에서 주총 장소를 본점 소재지인 제주외에도 경기 성남 및 그 인접지로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정관에 따라 그동안에는 본사 소재지인 제주도에서만 주총이 열렸는데요. 제주도 주총에 참석하려면 왕복 항공료의 숙박비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액주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에서도 주총이 열릴 수 있게 되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소액주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카카오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3만 3천여 명으로 이제는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을 주주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주주들이 제주도로 주총을 가는 게 어려워 이 같은 안건이 나왔던 만큼 이번 주총이 마지막 제주 주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한 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기부금은 매출의 0.1% 수준에 머물러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샤넬은 국내에서 매출 1조 8천억 원을 올렸는데요. 기부금은 19억 원을 기록하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기부금 비율이 0.1%인 셈인데요. 이에 조낭 샤넬 코리아 재무 책임자는
시장 환경 및 비즈니스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브랜드 및 인적 자원의 대규모로 투자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가 실시한 명품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샤넬이 1위로 선정됐는데요. 일부에선 명품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관련 서비스와 사회공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샤넬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애정과 관심이 큰 만큼 사회공헌 역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중 2인자로 꼽히는 빗썸이 기존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입출금은행을 교체하면서 투자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존 농협은행 이용자들은 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요. 명시적인 규정이나 행정지도는 없지만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한 개 은행과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K뱅크를,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을 실명계좌 발급은행으로 두고 있죠. 이 같은 관행의 주된 요인으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정 발급은행이 2개 이상으로 풀릴 경우 의심거래를 포착하기 힘들고 1위 사업자의 지위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소와 은행 간 1:1 매칭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로봇 주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로봇 주차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다만 주택 외 시설에는 로봇 주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주차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계에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 아파트 단지에도 로봇이 알아서 척척 주차해주는 날이 올지 기대되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코스피가 다음 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와 미국 상호 관세를 둘러싼 경계감에 오늘 1.89% 하락한 2,557.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1.94% 떨어진 693.76에 마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오늘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개혁 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가 내년 현대자동차에 차량용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탑재합니다. 이달 주주총회에서 최수연 대표가 밝힌 버티컬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모빌리티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산 지연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이 오늘까지 정산 일정을 재공지한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란 대표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주 안에 실행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란의 유동성 위기론과 판매자 불안이 증폭하는 양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